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해주신 대로 잠시만요. 네, 저는 노경민 이사라고 하고요. 스포 쪽에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고 있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까 전에 공지가 나간 대로 1교시라고 하는 게 사실 벌써 10분이 좀 지났고 저희가 한 20분 내지 쉬는 시간까지 한다고 하면 한 25분 정도 이렇게 빠르게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게더타운이라든가 이제 뭐 다른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신 선생님들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 사용하는 것 같은 것 경우도 사실 우리가 처음 느껴본 약간 진입장벽처럼 그냥 저기 마음 한켠이 그냥 딱 막히고 그냥 벌써부터 하기 싫어지고 좀 약간 이런 기분이 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우리 야, 앞으로 이제 줌으로 수업해야 된다. 코로나 시국 때는 라고 했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나 선생님 그냥 관두고 싶다. 내가 이런 것까지 또 어려운 걸 배워가지고 또 내가 학생들을 또 가르쳐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거부 반응이라든가 좀 진입장벽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워하셨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줌보다 아무래도 더 많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많이 선생님들도 이제 이런 공간 구축을 직접 하시려는 입장이 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해봤었던 약간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막 건물 같은 것도 짓고 벽도 만들고 하는 게 스타크래프트처럼 뭔가 공간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다 보니까 약간 처음에는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우리 캐릭터를 직접 이제 조종도 한번 해보면서 차근차근히 제가 같이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손재덕 연구사님 링크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방으로 들어와 보셨을 텐데요. 혹시 지금 못 들어와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지금 여기 한가득 로비에 우리가 다들 이렇게 모여 있는 공간인데요.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분. 아홉 분이시고 총 하나. 어, 네, 숫자 맞춰보기에도 좀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혹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채팅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되는데 네, 글 나오죠. 부산 미래교육원닷컴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단부로 들어오시면은 지금과 같이 열심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꾸며놓은 이런 테스트 방이긴 하지만 이런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를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플랫폼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소프트웨어랑 다르게 미리 사전에 설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가 깔고 있는 크롬에서 바로 이렇게 URL 주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처음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고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기억하셨듯이 뭐 캐릭터 뭐 이름이라던가 약간 이런 간단한 사항 같은 거를 입력을 하고 이제 동의 같은 거를 구하게 된 다음에 이제 아바타 같은 것도 꾸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하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좀 약간 시인성을 위해서 제가 좀 확대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크롬에 있는 단축키인데요. F11 버튼을 누르면은 크롬이 최대화 화면으로 됩니다. 그래서 F11을 누르면은 자,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뭐 게임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기능으로 그냥 최대화 기능이고 최대화를 풀고 싶으시면은 다시 F11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최대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닫을 수 있는 가입표가 나오게끔 이렇게도 한번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이런 상황, 이런 환경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캐릭터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 같은 경우가 어렵게 생각하면은 내가 새로운 메타버스 공간을 배우는 거지만 쉽게 생각하면 내 게임 캐릭터를 움직이듯이 일단은 조종을 같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요. 우리 마우스 있죠. 네. 마우스 커서 모양이 약간 녹색 단추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해당 장소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네, 목적지 왼쪽 클릭이죠.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게임에서 약간 스타크래프트 유닛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클릭이 아니라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뿅 네, 이렇게 순간 이동 기능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네, 우리가 게임이 좋다고 한들 만약에 우리 수업을 해야 되고 약간 교육 목적으로 쓰려다 보면은 이제 세워라 내워라 약간 걸어가거나 약간 이런 상황보다는 좀 제깍제깍 움직여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한테도 피해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우스의 휠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 보세요. 휠, 휠. 자, 자, 바닥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거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피해서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고 뒤로 빼면은 멀리서 보는 3인칭 뷰로 축소가 이렇게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축소를 하고 확대를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내 얼굴을 보고 싶은데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발 밑만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우스의 왼쪽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주게 되면은 카메라가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랑 축소랑 그리고 이제 마우스 클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얼굴 위치 같은 거를 이렇게 조준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영화 장면처럼 약간 어떤 주인공 주변에 트랙이 깔려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회전시킨다라는 개념 같은 경우는요. 마우스의 오른쪽 클릭으로 한번 드래그를 한번 해주세요. 짜잔. 네,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가 어떻게 잘 생겼는지 약간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상의 체험 공간을 만드시게 되고 아까 전에 연구사님이 얘기한 대로 뒤에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 있죠. 자, 네, 이런 오브젝트들 같은 경우에도 보고 싶을 때 약간 이렇게 해서 확대 같은 거를 하거나 약간 이렇게 각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화면도 이렇게 볼 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운전 면허를 처음 딸 때는 막 어깨선에 뭐 라인을 맞춘 다음에 핸들을 반 바퀴 돌려라, 뭐 두 바퀴 감고 후진해라,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지금 같은 숙련된 운전자분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몸이 내 핸들인 것처럼 조절을 하듯이 여러분들 마우스 클릭, 좌측 클릭으로 이동도 해보고 이렇게 시점 이동으로 다른 사람들도 얼굴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 클릭으로는 내 뒤통수를 이렇게 드래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대, 축소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마우스에 관련되어 있는 캐릭터 조작 및 화면 조작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게임과도 상당히 비슷한 약간 인터페이스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약간 상하좌우 같은 경우에도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키보드의 상하좌우 키를 한 번씩 움직여 볼까요? 네,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상하 좌우 키로도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약간 고전 게임 같은 거 할 때 내 캐릭터 움직일 때 좀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 조금 답답하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좌측에 있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얘네가 쏜살같이 뛰어다닙니다. 네, 아주 재빠르죠. 네, 다들 아주 약간 바글바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네, 다른 공간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한 스페이스, 즉 이 공간에 있는 단위로 우리가 채팅방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다른 공간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저기 의사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제가 UI 설명드릴 때는 좀 안쪽으로 모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캐릭터를 조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FPS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1인칭 액션 슈팅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요즘 3D 게임 같은 경우에는 상하좌우 키보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키보드 처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WASD. 네. WASD. 네. 마치 오른쪽에 있는 상하좌우 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약간 그런 위치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좀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알지라고 바로 아실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들 거고 솔직히 이게 학생들이랑 하게 되면은 한 1, 2분 안에 애들이 벌써 적응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새끼손가락으로는 Shift 키를 누르고 WASD를 눌러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쏜살같이도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사실 뭐 약간 게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린 듯한 그런 착각도 들 정도로 약간 좀 약간 이런 단순한 뭐 키보드 조작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게 단순히 내 아바타만으로도 이렇게 모든 거를 상황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캐릭터들한테 약간 이모티콘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우리 점프,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네, 아무런 기능도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어디 이동하다가 점프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책상 위로 올라가거나 뭐 그런 훌륭한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긴 있는데 그냥 약간 이런 것들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교육 중에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 중에 애들이 뭐 내 말을 듣고 있는지 약간 뭐 하고 있는지 약간 모를 때는 자 이해 간 친구들은 이제 점프를 하세요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호응을 이끌어 나갈 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줌에서도 이제 발견됐었던 줌에서도 우리가 많이 활용했었던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화면에 하단부에 이런 많은 툴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뭐 순서대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빠듯하니까 알려드리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줌으로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약간 이건 것들을 바로 알려드리기가 힘든데 이런 마이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딱 봐도 카메라 그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은 Share Your Screen, 즉 우리 화면을 공유해주는 줌과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줌이랑 제 카메라, 마이크 모든 것들을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아마 이중으로는 아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기능은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다양한 리액션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이걸 활용하는 선생님들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호응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은 좋아요, 싫어요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서 반응을 좀 주고받을 수도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그 오른쪽에 있는 것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게 되면은 약간 선생님 저한테 발언권을 주세요라고 약간 손을 드는 그런 걸로 하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런 손을 든 학생한테 뭐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약간 추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성우 선생님께서 머리 위에 묵찌빠 약간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능은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는 락, 페이퍼, 시저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묵찌바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고르게 되면은 다른 분이 제 머리 위에 있는 묵찌바를 하나를 선택을 해보시면 돼요. 자, 가위바위보. 네. 그쵸. 사실은 제가 이렇게 묵을 냈었던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만약에 모른다는 가정하에 선생님들도 이렇게 내게 되면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위로도 갈 수 있죠. 반 학생들이랑 약간 가위바위보 1등 약간 겨루듯이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셀프로도 할 수는 있는데 뭐 무의미하죠. 자기 머리에 있는 거를 자기가 클릭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상호작용 같은 재밌는 기능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손을 드는 이렇게 기능을 한번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연구사님이 만약에 손을 드셨다라는 가정을 한다고 하면요.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 more 액션을 누른 다음에 이분한테서 특별한 기능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딧 롤즈에서 이미 어드민 계정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걸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체험 공간에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 우리가 기껏 꾸며놓은 이런 붙임 서류라든가 동영상 링크 같은 것들을 어드민 그러니까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어나운싱을 할 수 있는 발언권 같은 거를 학생들도 가지게 되면은 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 같은 경우는 단순한 퀘스트로 이렇게 입장을 시키게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발언권이 전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이렇게 이모션으로 긍정 또는 뭐 부정을 표현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손을 드신 분들한테는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지금 룰스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가, 관리자, 어드민 이렇게 세 개의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우리 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 권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교장 선생님 권한이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막 가구를 때려 부시거나 아니 막 벽을 만들거나 뭐 전지전능한
기능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잘 쓰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권한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화자로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권한들을 나눠 드리면 되고, 다른 반에서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 스폿을 관리하고 약간 가구 배치들이라든가 약간 어려운 복잡한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뭐 건축가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우리 군대로 따지면은 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렇게 뭐 계급이 순서대로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이름을 마음대로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뭐 관리자, 아니면 관리 선생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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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애초에 완장의 표시, 어떤 계급의 표시로도 이렇게 세세히 나눌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자기의 그 아바타 같은 것들을 이제 처음에 들어오면 꾸밀 수가 있게 되실 텐데요. 이제 아바타 같은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같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캐릭터의 머리 위에 우리 이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스터 노라고 되어 있고, 제 캐릭터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누가 봐도 어 이제 퀸의 프레디 머큐리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 제가 이걸 좀 노리고 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라이브 에이드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느낌으로 좀 꾸며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를 약간 오마주한 약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머리 위에 있는 이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요.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체인지 아바타, 네, 약간 무슨 가명 같은 아이콘이 있죠. 네,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정말 내 캐릭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머리 스타일, 아니 저기 표정, 눈, 코, 입 같은 거를 여기서 바꿀 수 있고,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게 아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단색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베이스, 클로징, 액세서리, 그다음에 컬러, 맨 마지막 컬러 탭에서 컬러 같은 경우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 야, 나 다른 색깔 원한다 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막 선글라스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옷, 의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죠. 네, 멕시칸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셔츠들도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바지, 그리고 이제 치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신발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잘 보시면은 뭐 팬츠, 벨트 디테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입은 상태의 액세서리의 컬러를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정을 또 줄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얘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같은 것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아주 꾸밀 수가 있어서 사실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데 이만한 툴이 또 있을까? 또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제가 미리 한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자면요. 자, 다 같이 클로싱 탭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의류 탭이죠.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약간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니폼이라는, 또는 이제 학생들한테는 교복이라는 이런 같은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는 유니폼을 맞춰서 입게 되는데요. 이 스폿에서도 그런 유니폼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자에서 첫 번째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거 말고 지금 여기 준비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프리미엄이라고 그 딱지가 하나 붙어 있거든요. 자주 색깔로.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딱 클릭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스폿이라고 이렇게 그냥 네, 이렇게 생긴 모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도 스폿이라는 또 커스텀 티셔츠가 맨 첫 번째 위치가 되어 있네요. 아, 원래 얘가 한 7번째가 있었는데 얘가 지금 이번에 또 수정 업데이트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옷을 이렇게 입게 되면은 딱 보면은 그냥 스폿 이렇게 생긴 티셔츠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맨 마지막 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잠시만요. 혹시 뭐 너무 빠르거나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네, 시간이 조금 부족하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같은 경우 이 스포 모자, 스포 티셔츠 네, 입으신 선생님도 계시네요. 자, 이렇게 입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컬러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셔츠 이미지, 그리고 좀 내려가면 햇 이미지.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다운로드 받은 재밌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삽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림판에다가 그림판을 간단히 열어서 음, 자, 자, 이게 우리 그림판이고요. 네, 그림판에서 만약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1학년 너무 원래 그냥 로고라는 거는 원래 간단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1-1. 아이고 100으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사각형이 좀 깔끔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파일 저장. 그래서 대충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임시적으로 1-1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스폿으로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요. 셔츠 이미지에서 딴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내 자료 같은 거를 업로드를 하거나 할 때 내 약간 이런 플러스 첨부 파일 같은 거를 하듯이 여기서도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를 첨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1-1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1-1이 이렇게 선택이 돼요. 물론 아까 전에 저장할 때 제가 하얀색 배경으로 저장해서 그렇지만 만약에 특정 색깔을 또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반에 대한 정책성 뭐 1반은 빨강색, 2반은 뭐 무슨 색, 저기 네, 여당은 무슨 색, 야당은 무슨 색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속감 같은 거를 나타내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자기 반 학생들한테는 또는 한 반에 조별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조별로는 이런 조별에 해당되는 약간 무슨 타이거 킹, 무슨 뭐 라이온 킹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제 아바타와 함께 이렇게 커스텀된 셔츠를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맨 마지막에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는 포인트가 좀 중요합니다. 다른 거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즉각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런 커스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저장 세이브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만의 약간 이런 커스텀들을 많이 꾸미셨던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자, 뷰 시점을 우리가 어느 곳에 참가를 해 있는 시점으로 한번 다 같이 바꾸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약간 2인칭이나 3인칭 약간 이런 시점이라고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내 캐릭터의 이 눈이랑 동기화가 됐다라는 느낌을 가지시기 위해서 좀 뷰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스포 창의 우측 상단 보면은 이런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그냥 눌러버리면은 뷰 자체가 이렇게 리셋이 돼버려요. 네. 내가 만약에 시점이 너무 꼬였다 싶으면은 얘를 리셋을 해버리면은 깔끔하게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서 살짝 더보기를 누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누르시게 되면 퍼스트 뷰로 이런 식으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내 캐릭터의 눈과 이 캐릭터가 똑같이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네. 이럴 때는 얘도 이제 마우스 클릭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이동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동도 똑같죠.
자, 그리고 이제 키보드 WASD 아까 말씀드린 걸로도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인칭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마우스 휠을 조금 내려볼까요? 짠짠짠. 자, 이런 뷰 시점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좀 저희 뒤통수가 고정이 되어 있는 타입으로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치 우리가 저기 뭐 배틀그라운드라던가 그런 약간 총 쏘는 게임처럼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제 주변도 네, 제 주변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끔 이렇게 뷰 시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체험관 같은 거를 운영을 할 때 지금과 같은 시점이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봐서 이렇게 재생 버튼을 누르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도 직접 내가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죠. 확인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고요. 자,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스크린 같은 경우에 다른 것들을 쉐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원래 같은 경우라면 제가 지금 줌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카메라 공유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어디 기관장, 교장 선생님 분 같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얼굴이 떡하게 이게 빔에 쏴지게 있다고 보고 이게 선생님들이라든가 이제 학생들은 여기에 딱 앉아서 이걸 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게 되면은 약간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돌려다 보면 내 왼쪽에 누가 앉았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도 실제로 이제 가상의 공간에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한 약간 이런 체험도 가능하다는 점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 이거 설정될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아, 역시 안 되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 이제 이따가 2교시, 3교시 때는 직접 이런 프로젝터 또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직접 놓아 보신 다음에 선생님들을 스스로 여기 빔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딱 띄워놓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실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우리 또 2교시를 위해서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단순한 UI라고 하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2교시, 3교시서부터는 약간 우리 지금 화면 좌측에 보면은 이런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또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제 룸이라고 되어 있죠. 쇼룸, 하이드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밑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에디팅 모드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직접 이제 체험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사실 쉬는 시간은 조금 초반은 했는데요. 짧았지만 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으실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요. 예, 네, 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컴퓨터로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태블릿 PC로도 똑같은 환경에 구현되고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초반에 좀 약간 많이 이야기를 드리면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태블릿이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태블릿이랑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더 환경이 좀 좋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트북이랑 핸드폰, 태블릿 전부 활용 다 가능합니다. 이 어. 화면이 제비나 겟더타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컨트롤러 화면이 다르잖아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컴퓨터로 하면은 키보드를 사용하는데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뭐 제비나 겟더타운 같은 데 나와서 그 손가락으로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네. 그것도 똑같이 컨트롤러가 화면에 나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냥 조작 방법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드린 게 통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키보드라든 저기 뭐야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 같은 저기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시점을 변환시킨다라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3D다 보니까 2D 기반의 잽이나 게드타운에 비해서 뭐 폰이든 스마트 패드에서 활용하기가 조금 선생님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학생들도 조금 약간 불편함을 좀 느낄 것 같아요. 이게 3D 기반이다 보니까 또 용량도 좀 커서요. 학교에서 클라우드 PC라고 클라우드 형태로 만든 컴퓨터실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속도가 좀 느려서 버벅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활용 방법은 그 어느 정도 활용 방법 연수를 하느냐에 따라 시간이 그냥 뭐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 방법에 대한 영상은 새로 좀 편집해가지고 우리 미래교육원닷컴에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쉬실 동안에 제가 줌으로 각 선생님들 2교시 때 들어올 수 있는 URL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20분에 정각에 4시 20분에 다시 줌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노경희 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